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전기 이론하고, 그죠? 하고 기계하고 모의고사입니다. 일단 지금은 목요일이죠, 그죠? 오늘은 며칠이죠? 15일이요. 그럼 22일 하고요. 그 다음에 29일인데 29일은 없고 1일이고. 아, 올해 29일 있어요? 29일 있고, 그 다음에 7일인가요, 그러면? 7일인데, 이 7일이 목요일이고요. 이게, 이때는 끝주는요, 7일에 안 하고 10일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일요일에 시간 안 되시는 분? 교회 가야 돼요? 아, 다른 분은? 일요일에, 이때 안 하고, 이때 하려고 하는 게 9일 날요. 여기 학원 전체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전체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냥 그 등록해가지고 시험 한번, 전과목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9일날 시험 보고 10일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과목 말고 다른 5과목을 모의고사를 그렇게 한번. 예. 예? 네, 3월 9일날. 그래서 3월 9일날 이걸 보고 이제 국가직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 어쨌든 마지막은 7일날 하지 않고 9일날 시험 보가지고, 이게 그 모의고사 할 때 했던 그걸 가지고 먼저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회분은 또 여기서 오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나갈 거고요. 수업 시간은 어쨌든 공부 시 40분 동안 해서 2과목 40문제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이 끝나면 또 14시죠. 2시부터 2시 40분까지 해서 또 40문제 풀고 풀이하고 하는, 하루에 어쨌든 그게 각각 2회분씩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질문하실 거 없죠? 네. 혹시 이거 쇠 시험지 혹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린트를 하면 할 건데, 지금 남아있는 건 한 부 정도 있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부터 좀 많이, 다음 주부터 좀 많이 프린트 해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 부 정도 가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요? 수업에 대한 건 질문 없죠? 그러면 시작할게요. 모의고사 문제는 처음에는 제 문제를 처음 풀어보면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뭐 조금 익숙해지면요, 자기가 좀 노력한 게 있으면 한 뭐 이틀 정도, 2회분 정도, 4회분 정도 수업하고 그 다음에 5회 정도 할 때부터는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거고, 뭐 그리고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시험 끝날 때까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모의고사 본 친구들이 한 80점 정도를 받은 친구도 있긴 해요. 그런데 거의 한 60점대에서 50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서울시 다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형태가 되니까 너무 뭐 점수가 그렇게 고득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주눅들 필요는 없고, 그냥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 이론이 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거 분석 좀 잘해가지고 가시면 비슷한 문제도 있고 관련된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제 1번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장 RL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는 저항값을 가질 경우에 RL이 전달되는 최대 전력. 뭐 맨날 하는 태분한 등가죠, 그죠? 태분한 등가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바라본 노턴 전략가를.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이 부분만 전원 변환하고 그냥 쭉 정리를 하면 끝이죠, 그죠? 그래서 80하고 100이니까 전원 변환하면 얼마요? 100이고요. 얘는 0.8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항만 하면요, 300. 또 저항 300. 300. 그러니까 저항 300. 또 300. 하고요. 전류는 여기서 아래로 1, 위로 1 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300, 300, 300이니까요.
합성하면 얼마요? 100이고 100 병렬하니까 50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0.8에 50이니까 50에 40인가요? 그래서 50에 40. 아니면 그냥 i제곱 r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는 저항을 달면 50이고, 여기 이걸 달아도 50이고. 그러면 여기 0.8이니까 이쪽에 얼마요? 0.4. 0.4의 제곱 곱하기 50. 한 개의 PL이고요. 여기는 이게 40이니까 여기 20V. 20V니까 50분의 20의 제곱 하니까 이거 8W 나오고요. 여기도 8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걸 하든 8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태분한 등가 해가지고 문제 풀었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1번은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자, 2번.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요? 배율기, 분류기. 여기가 측정하려고 하는 단자가 이건 거예요. 이 측정하는 단자, 이 VAB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이걸 하는데 계측기에서 측정되는 진압은 이건 거예요. 계측기에서는 이런 진압이 측정되는데 이 계측기에서 측정되는 진압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진압보다 이게 범위를 벗어난 값, 이 진압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10V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이게 50V가 된다 라고 할 때는 측정 범위 밖에 있는 신호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압계하고 직렬로 저항을 달아주는데 이 저항 이름은요? 배율기, 그죠? 그래서 배율기 저항을 달아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율기 저항을 달아준다라고 했는데 이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키우기 위해서 전압계하고 직렬로 달아주는 저항이다. 그리고 이제 분류기가 있는데 분류기는 뭐예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키우기 위해서 전류계하고 병렬로 달아주는 저항을 이 분류기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계속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 좀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배율기 내용입니다. 그럼 배율기 내용이면 이 진압을 측정할 때 자기가 측정하는 건 이거고 사실 여기 측정한단 말은 자기 내부 저항 RV 양단 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거니까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A고 B고 이 양단 진압을 측정을 하는데 자기가 측정하는 것은 VO는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데 이 측정값은 자기 계측기니까 이 값은 아는 값이에요. 이 값을 아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값은 이건 거예요. 이 모르는 값은 이거다라는 이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때 이 배율기 저항은 RM, 전압계 내부 저항은 RV라고 하면 우리는 이 양단 진압 VAB에 대해서 이거 구하는 공식은 알아요. 전압 분배 공식. VO는 뭐야? RM 더하기 RV분의 RV의 VAB. 하면 이건 VO인데 지금은 VAB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VAB는 뭐가 되고요? RV분의 RM 더하기 RV의 VO가 되고 이건 1 플러스 RV분의 RM의 VO가 된다. 이게 이제 VAB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건 뭐 몇 번 연습을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고 얘는 어쨌든 배율기는 전압 분배 개념, 분류기는 뭐요? 전류 분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나중에 이제 어디선가 분류기 문제도 모의고사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항상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그때 이 부분이 우리는 M이라고 하고 배율이라고 하더라. 그죠? 배율을 10배를 하고자 한다. 이걸 10배로 하려면 배율기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이 몇 배요? 이건 9배를 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까지 해서 이쪽 부분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배율기, 분류기 문제는 항상 시험에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리는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면 전압 분배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리고 해보면 우리는 배율기 리듬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배율기는, 여기에 10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배일 때 자기는 1배다. 라고 하면 배율이 10배잖아요. 그죠? 그럼 배율이 10배인데, 배율이 10배 만들려면 이걸 10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것만 보면, 우리 보통 배율기 이 저항보다 이 저항을 크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리듬을 알면 공식을, 이 마이너스는 들어갈 일이 없고, 딱 보니까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유도를 몇 번 하다 보면요, 귀찮아서 안 기대요. 유도를 안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되는데, 배율기하고 분류기를 평상시에, 이거 시험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 유도를 하다 보면 암기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것들은. 자, 다음 반전정폭기의 응용회로에서 출력진압 VO는 얼마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력진압 VO. 자, 오펜프 문제입니다. 그죠? 오펜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을 때는 여기 진압과 여기 진압이 같다.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을 때 이 진압하고 이 진압이 같다. 그러면 이게 0V니까 여기도 0V다. 우리 이걸 가상 접지, 그죠? 그러면 이게 0V고, 그리고 이제 오펜프 문제의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없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없다. 이것만 하면, 그럼 여기에 0V 가지고 노드 방향 세우면 돼요. 그래서 노드 방향 세우면 1분의 0 빼기 1. 2분의 0 빼기 2. 2분의 0 빼기 2. 0 빼기 4. 10분의 0 빼기 5. 그럼 양변에 뭐 곱하고요? CK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얼마죠? 20. 마이너스 VO는 0이다. 그래서 VO는 40이다. 이렇게 그냥 노드 방정식만 쓰면 오펜프 문제는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오펜프가 다단으로 되어 있을 때 절대로 여기서 노드 방정식을 세우면 안 된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쪽에 들어가는 전류는 존재하거든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노드 방정식을 세울 때 미지수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안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안 세우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노드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뭐야?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로는 그냥 이해로다. 그죠? VI에 VO다. 입력이 마이너스로 들어올 때 이 정폭기 이름을 우리는 반전정폭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마이너스로 들어온 이 문제의 답은요, 여기가 양수면 출력은 다 음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출력은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건 기억을 하시고요. 만일에 입력이 플러스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이 입력이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데 반해서 이 입력이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VO는요? VO는 이건 반전이 안 되는 정폭기예요. 비반전 정폭기다 라고 하고 이건 비반전 정폭기다. 이때 반전 정폭기의 출력은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하면요. 얘는 반전이 되니까 마이너스에 그냥 이거 R1, 이거 R2 하면 R1분의 R2의 VI. 이게 끝이고요. 비반전 정폭기는 VO는요. 반전이 안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R1분의 R2.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연산정폭기의 특징에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암기하다시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암기됐다고 한다면 여기는 또 연산정폭기 특이한 애가요.
입력이 3개죠. 그럼 중첩을 하면 되는데요. 얘만 있고 얘가 0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0일 때 봐요. 여기가 0V, 여기가 0V. 그러면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이쪽에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0하고 0 사이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이쪽도 안 흘러요. 이게 없는 회로가 돼버려요. 우리 전류가 안 흐르면 저항이 연결되어 있든 단락되어 있든 끊어져 있든 그냥 끊어진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없는 회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무슨 정폭이 돼요? 그냥 반전 정폭이죠. 그럼 이것만 있을 때 출력은 얼만데요? 라고 하면 그걸 VO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분의 10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이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만 있을 때 이제 요거 접지고 요거 접지고 요것만 있을 때 출력은요. VO2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0 곱하기 2. 이게 두 번째 있는 이 진압이고요. 그리고 요것만 있을 때 출력은 하니까 역시 나머지는 다 없는 거하고 같으니까 VO3는 마이너스 2분의 10 곱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20V.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 그리고 3개 합하니까 마이너스 40이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풀이는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연산정폭기 문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런 거 정도는 봐두시고, 근데 이 문제를 볼 때 이거 관계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물론 여기에 노드 방향 세우면 당연히 이 수식 나와요. 여기에 노드 방향 세우면 여기에 VI면요, 여기도 VI인 거예요. VI라서 노드 방향 세우면 수식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노드 방정식으로 수식을 정리를 해보셔도 되고, 이제 이 결론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해도 되고. 이 문제는 누가 출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꽤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괜찮은 문제여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낼 때 앞으로 당분간 거의 모든 모의고사에 이 문제 낼 겁니다. 물론 수치는 좀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은 못 바꾸니까 여기만 바꾸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당분간 모의고사에 계속 낼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주기가 있는 파형에 전류가 인가된 5ohm의 저항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여기에 전류 IT가 있습니다. 여기에 5ohm이 있습니다. 그럼 P5는 얼마인데? 하니까 전류가 있으니까 I제곱 R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I제곱 R이다. 이때 I는 무슨 값? 이건 시료값이다.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류 IT의 수식을 적어보면, IT는 이거 딱 보니까 평균이 얼마고요? 1이 되고 진폭은 2가 되는 교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평균이 1이고 마이너스네 지금. 그리고 코사인이네요. 그리고 파형을 보니까. 그죠? 이게 코사인은 이건데 이걸 뒤집어 놨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뭐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이때 IRMS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루트, 얘는 1의 제곱, 그죠? 얘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죠? 하니까 얼마요? 루트 3. 그래서 이게 IRMS가 루트 3이 나오더라. 그러면 평균 전력 P는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알고 나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시료값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뭐 전력 구하라고 하면 전력은 구해내면 되는 거고, 그죠?
자, 5번입니다. 다음 변압회로에서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 V2 값의 부호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은 몇 개냐? 몇 개 된가요? 3개 된가요? 여기는? 3개 나오던가요? 이 문제가 그래도 정답률이 제일 높겠네요. 이건 뭐 당연 기출이죠, 그죠? 당연 기출이니까. 자, 얘는요, 상호 인덕턴스 문제, 여기는 V2완을 물어본 거죠, 그죠? 2완을 물어봤고, 얘는 M의 dt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1. 그래서 I1에 의해서 V2가 얼마인지, 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I1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오니까, 점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플러스. 그럼 여기 플러스하고 플러스 같으니까, 이 값은 플러스. 여기는요, I1이 점을 통해서 나가요. 나가면 이쪽에 마이너스. 그럼 이 플러스하고 이 플러스 같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I1이 점을 통해서 나가요. 나가면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V2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나.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I1이 점을 통해서 나가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니까 V2 방향도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뭐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더라, 그죠? 어쨌든 근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것 아니면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니까 정리는 좀 잘 하고 가셔야 되고. 어쨌든 뭐 지금은 자체 유도 전압은 없고 상호 유도 전압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3번. 답은 3번이든가요? 아니. 모르죠, 저도. 저는 답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나오는가요? 뭐 이건, 근데 혹시 이거 전력을 구해본 사람은 없죠? 여기는 전력 구해봤어요? 시간도 넘었을 건데 구해보지. 논다고 안 해서? 전력을 구하면 아마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좀 불편하긴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전압을 먼저 문제의 답을 구해보고, 전력은 한번 구하다가 수치가 괜찮으면 같이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태분한 전까지요. RTH, ZTH를 먼저 구하면. 여기 달러. 이건 개바. 하니까, 이 마이너스 j2하고, 이거하고 병렬, 그죠? 4 플러스 j2, 마이너스 j2분의 4 플러스 j2 곱하기 마이너스 j2. 4 약분하면요. 이거 약분하면 2 플러스 j1에 마이너스 j1. 이거 하니까 1 마이너스 j2다. 그래서 ZTH가 1 마이너스 j2니까 ZL은요. 답은 3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VTH를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다가 안 구해지면 안 할 겁니다. 자, 이거 전압 하면은 어떻게 돼요? 16에 30도고요. 4입니다. 제2고요. 이게 6에 0도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전원과 이 전원은 같은 곳에 있다 라고 하면 여기는 VTH는요 4 플러스 j2 마이너스 j2분의 마이너스 j2의 이 두 전원의 합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j2분의 1 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여기는 전압은
이건 뭐 진압을, 얘는 60인데 이게 30도라는 게 8 루트 3 플러스 J에 8.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6이고. 그러니까 수치가 더해질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요. 6 더하기 8 루트 3 플러스 J에 8. 이거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내면 뭐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곱하지면 얼마요? 4 마이너스 J에 3 플러스 4 루트 3 라는 이런 VTH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냥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VTH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안 하려면 중첩을 해야 되는데 교류에서 중첩을 하려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거도 위상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보드 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봐라. 저는 기억 디귿 리을 니언만 틀렸어요? 여기는? 못 풀었어요. 여기는? 모르죠? 저는 3번 틀었어요. 뭐가 틀렸는데요? 그 3개 맞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는데요? 아, 몰라요. 저기는? 저기요? 보드 순도는 뭐 우리 시험에 보드 순도를 뭐 정확하게 하는 것들은 좀 덜 나오죠. 그죠? 근데 나올 문제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형태는 좀 나올 문제들이니까 정의는 뭐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드 순도를 모르진 않죠. 그죠? 모르나요? 네. 자격증 안 땄나요? 저 다른 거 뭐요? 저 다른 거 맞는다. 전기 쪽에 그걸 해도 되나요? 네. 전공이 이쪽이 아닌가요? 맞는데. 맞는데. 네, 맞는데. 자. 보드 순도는 입력 신호의 각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전달 함수 G의 크기하고 위상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근사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드 순도가 있으면 전달 함수 HS가, HJ 오메가가 뭐 2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주파수가 바뀔 때마다 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얘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크기에다가 이게 아크 탄젠트 2분의 오메가 분의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2분의 오메가. 어쨌든 이렇게 크기하고 위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크기선도 따로 위상선도 따로 이렇게 건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드순도죠. 그죠? 그래서 보드순도고, 이때 보드순도에서 HJ 오메가, GJ 오메가가 그냥 상수 K가 나타나면요. K가 나타날 때 K가 음의 상수라면 보드순도의 크기는 20로그 K고 위상은 180. 이게 양이 되면요. 양의 K 값이 되면 보드 순도는 크기는 20로그 K로 똑같고 위상은 몇 도요? 0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드 순도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나오는 것들은 거의 이 네 종류 정도가 5종류인가요? 총? 6종류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그죠? 5종류. HJ 오메가가 상수 K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J 오메가가 이건 비례 성분이죠. 얘는 비례 미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A분의 S, HS가요. A분의 S가 돼가지고 HJ 오메가는 A분의 J 오메가. 비례 미분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S가
S분의 A 꼴이 되고요. 그래서 HJ 오메가는 J 오메가 분의 A. 이런 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HJ 오메가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1 플러스 A분의 S라는 이런 요소가 있긴 한데 이건 문제를 위한 문제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회로를 그릴 때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건 많이 쓰는 것은 1차 지연 요소예요. HS가 1 플러스 A분의 S분의 1. 그래서 HJ 오메가가 1 플러스 A분의 J 오메가의 1. 뭐, 이런 형식으로 적는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때 HJ 오메가의 크기요. 크기는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그냥 이거. 얘가 오메가고요. 얘는 HJ 오메가의 크기. 상수니까. 20로그 얼마요? 20로그 K.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크기 선도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요. 오메가가 A가 되면요. 오메가가 A가 되면 이게 얼마가 돼요? J1이죠. J1이면 20로그 얼마요? 얼마요? 뭔데? 로그 10의 1. 0. 로그 10의 2가 0.3이고. 로그 10의 1은 0이니까 얘는 0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가운데가 0dB. 그러다가 오메가가요 A보다 10배 크면 얘가 오메가가 10A가 되면 하니까 얘가 10이 돼요. 로그에서는 10의 10은 1이죠. 그래서 20이 됩니다. 그래서 10A가 되면 20dB가 되는 거예요. 이게 0.1A가 되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드 순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S분의 A는요. 즉, J오메가 분의 A는 이건 마이너스 J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J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가 역시 A면 크기는 마이너스 J가 되든 플러스 J가 되든 크기는 똑같죠. 그죠? 절대치 씌우면 똑같은 거니까 1이 되니까 얘도 어떤 그림이 된다고요? 이게 A일 때는 0dB인 거예요. 근데 오메가가 10배 크면 얘는 10A가 되면 10분의 1이 돼요. 오히려 10A가 될 때 마이너스 20dB가 돼요. 0.1A가 되면 이 값이 10이 되니까 0.1A가 되면요. 이건 오히려 20dB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돼요. 자, 얘는요. 이런 보드 순도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이런 보드 순도는 처음 보는 건 아닐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S가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요. S가 아래에 있으면요. 아래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A가 되기 전까지는요. A가 되기 전까지는 이 값이 나오다가, 즉 1이면 0dB가 되거든요. 이게 1이면 0dB가 나오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S가 위에 있으면요. 위에 있으면 1 더하게 되면 A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S가 A보다 작을 때는 이건 무시하고요. 이것만 있으니까 역시 1이다가 0dB가 되다가 A보다 커지면 얘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보드 순도 5가지죠. 그죠? 그래서 5가지 보드 순도에 대한 이런 그림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될 값들이죠. 그죠? 저기 0값이 아니라 1값이 뭐죠? 어느 거요? 그 1값이 A. 그 1점 A고 데시벨로 0dB고요. 이건 dB 스케일이거든요. 보도 순도는 dB 스케일이고 데시벨이 0dB란 말은 크기는 1인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1인 겁니다. 그래서 dB 스케일에서는 0보다 작은 값이 없어요. 다 1보다 작은 값은 밑에 가고요. 1보다 큰 값은 위로 가요. 로그에서는 이게 1일 때가 0이거든요.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1보다 크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수일 때는요, 상수일 때는 이게 음의 상수라면 크기를 하니까 보도 순도에서는 그냥 크기가 나와요. 20로그 K가 나오는데 위상은 0도일 때는 우리가 0도지만, 플러스일 때는 0도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180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180도 반전이 될 때는 우리 18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자, 이게 HJ 오메가가 아까 HS가 A, 거기 S인 꼴이에요. 그럼 A분이 S죠. A가 1인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S인 꼴, 이게 J 오메가입니다. J 오메가는 크기는 오메가고요. 위상은 얼마예요? J가 있으면 위상 몇 도? 90도죠. 그래서 J가 있으면 위상 9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도 순도의 크기는 20로그 오메가고 위상은 뭐가 된다고요? 90도로 일정하다. 이건 오메가가 뭐든 상관없이 위상은 무조건 90도예요. J1도 90도고요. J10도 90도고 J100도 90도예요. 그죠? 위상은 다 90도짜리. 상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1차 지연 요소입니다. 1차 지연 요소일 때는 오메가 C보다 많이 크면요. 이 값이 많이 크면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인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는 그런 꼴이죠. 그죠? 그래서 감소하는 꼴이니까 주파수, 고주파 영역에서 건사된 보도 순도의 크기의 기울기는, 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이런 것들 하나만 있으면, S가 하나만 있으면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얘는 10분의 1로 감소하거든요. 그죠? 이게 주파수가 A가 되다가 10A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1이 돼요. 10분의 1은 데시벨로 표시하면 이게 10분의 1은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마이너스 1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 로그 10의 10이고요. 그리고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마이너스 20dB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이득이 얼마만큼 감소한다고요? 10분의 1로. 아니면 20dB씩 감소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 두 개 있으면요. S가 제곱이 되면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요? 100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게 20dB per decade가 아니라, 그러니까 20dB per, 이게 이 말이요. 주파수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20dB씩 감소한다. 10분의 1씩 줄어든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제곱이 되면 떨어지는 비율이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파르게 떨어져가지고 주파수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얼마요? 40dB씩 감소한다. 100분의 1씩 감소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여기 제곱이 없으면 마이너스 20dB고요.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dB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냥 보도 순도에 대한 개념 정도는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건, 그죠? 학교에서 다 들었죠? 네, 학교에서도 안 배웠어요. 네, 학교에서 다 배웠죠. 그죠? 3번. 네, 3번. 거기, 아까 니은만 틀렸나요? 자, 그림 A하고 B의 직렬례로 해서 출력에 가장 가까운 특성의 필터는요? 무슨 필터요, 이거? 무조건 암기. 뭘 암기요?
제가 수업하면서 이건 적어도 그냥 암기하자라고 했던 필터입니다. 무슨 필터요? 밴드패스. 밴드패스 필터. 이건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LC 병렬 공진회로가 여기에 들어가면요. 이건 밴드패스 필터.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출력을 얻으면 여기는 원하는 거 빼고 출력은 여기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하는 것 출력은 여기서 얻으면 이쪽에서 얻는 것은 원하는 거 빼고 밴드 리젝트 필터죠. 그러면 우리는 LC 병렬은요, 리액턴트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LC 직렬은요, 이렇게 되고, 그죠? 직렬과 병렬이 리액턴스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이름이 뭔데? 같은 곳에 반대되는 회로가 있으면 절대로 같은 회로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같은 회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밴드 패스 필터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밴드 리젝트 필터. 그 다음에 여기에 LC가 여기 있으면서 R이 있으면 이것도 이거하고 이거 같은 회로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회로가 가능한 거고요. 이 같은 회로가 될 수 없고 그럼 이거하고 이건 가능하더라. 이거하고 이것도 가능하더라. 이건 뭐야? 밴드 패스 필터. 그래서 얘가 밴드 패스 필터인지를 외우는 건 전달함수 구해보면 돼요. V1은 어떻게 된다고요? SL 더하기 SC분의 1 더하기 R분의 R의 VI. 그럼 VI분의 V5는 위아래로 뭘 곱하고요? SC 곱하면 S제곱 LC 더하기 SCR 더하기 1분의 SCR. 위아래로 LC 나누면 S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분의 L분의 RS 하면서 우리는 높은 주파수, 중간 주파수, 낮은 것 중에서 뭐가 나온다? 중간계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밴드 패스 필터라고 했잖아요. 그죠? 풀어보면 돼요. 이 정도 푸는 데는 1분 안 걸려요. 1분 안 걸리니까, 이거 밴드 패스 필터네? 그럼 저건 밴드 리젝트 필터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딱 보자마자 암기했으면 싶어요. 이건. 그냥, 보자마자, 요게 밴드 패스 필터인지 딱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밴드 패스가 안 되고, 밴드 리젝트다. 얘는 밴드 패스가 가능하다. 자, 9번은요, 사실 이 문제가 예전에 어디서 나왔던 기출이에요. 기출 문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건데, 자, 답은? 4번 나왔어요. 저기는? 여기는? 증명하다 막혀가지고. 여기는? 여기는요? 이건 3번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요. VTH고요. R이고 R입니다. 그럼 여기 전압은 얼마요? 2분의 V고요. VTH고. 그러면 PL은요? R분의 2분의 VTH의 제곱 4R분의 VTH 제곱.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니까 3번이 익숙한데 이건 직류일대예요. 교류가 되면요. 이게 되면 똑같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이 V가 그죠? 전력을 구할 때 V는 얘는 무슨 값이에요? 여기는 최대값이 주어지면 여기는 무슨 값을 해야 된다고요? 시료값을 해야 되니까 루트 2가 들어가죠. 그죠?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니까 여기 루트 2분의 1이 있어서 만들어 제곱을 하면 2분의 1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기니까 교류가 되면 이게 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값이 원체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익숙한 형태의 폼이라서
찍으면 이 답으로 찍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류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태분한 등가 전원인 VTH가 VT가요 VM sin 오메가 T다. 그리고 태분한 등가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그러면 ZL을 쓰는데 임의회로가 있다. 이때 이 임의회로의 부하를 연결해서 부하의 최대 전력을 전달한다. 그래서 최대 전력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R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을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값하고 이 값의 크기는 공획복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그죠? 공획복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XL하고 XC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C 값은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넘기면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 돼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이때 저항과 저항 R과 커피스 C가 직렬로 연결된 행태라고 한다면 부하가요, 부하의 최대 전력이 전달될 때의 크기하고 부하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근데 얘는 전압 분배를 하면 안 돼요. 얘는 이거는 사라질 거니까 뭐만요? 전류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아요. 전류 IM은 뭐가 되고요? 최대 전류는 2R분의 VM이죠, 그쵸? 그러면 IRMS는요? 루트 2분의 IM이니까 2루트 2 R분의 VM의 양식이 될 거다. 그리고 PL은요? PL은 IRMS의 제곱에 R. 이게 P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L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8R 제곱 VM 제곱에 RL. 그래서 없어지니까 이건 8RL분의 VM 제곱이다 라는 게 PL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항상 교류가 되면 루트 2분의 1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다음 회로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는다. T가 0보다 클 때 10V 전원에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이거에 대해서 완전 응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다 해봅시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콘덴서 양단치나 그걸 다 해보는. 그래서 우리 가도는 항상 다 해보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원하는 거 얻는 것들은 뭐 크게 문제 없다고 했죠, 그죠? 자, T가 0보다 작을 때, 제로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제로 마이너스일 때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스위치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0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개방되어 있을 때는 여기 전압이 0,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가 나왔어요? 전압이 4. 이쪽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각각 구하면 얼마요? 여기는 2kg에 4V죠. 이게 4V니까 여기에 2kg에 4V거든요. 얼마요? 2mm.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이 콘덴서에서는 이쪽엔 전류가 안 가는데 여기 2mm가 흐른단 말은 여기서 2mm가 방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전되고 있으니까 콘덴서는 마이너스 2mm.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풀어본 거지 의미는 없고요. 이것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T 이꼴 제로 플러스가 됩니다. 이 4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죠?
콘덴서는 뭐가 연속인 거요? 전압이 연속. 그러면 탁 닫자마자 여기는 4V예요. 여기 10V예요. 여기 10이고 여기 4니까 양단 전압은 6V. 그러면 2kg에 6V니까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근데 여기는 여전히 4V. 4V니까 여기 오는 전류는 여전히 2mm. 그러면 여기 오는 전류는 3이 들어오는데 2는 이렇게 오르는데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IC는 1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3mA가 되고요. 얘는 여전히 2mA고 여기는 1m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똥똥똥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요. 즉 정상 상태로 가면 정상 상태가 되면 스위치 닫고 정상 상태가 되면 이 개방이죠. 개방이 되니까 총 저항 얼마요? 4kg에 10V 하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만 생기죠. 얼마요? 2.5mm. 콘덴서 전압은 5V입니다. 그죠? 전압 분배하면. 그래서 만일에 이 문제가 VCT를 물어봤다. VCT는 얼마요? F, I, F, 타워. 5 플러스 4 빼기 5에 1 마이너스. 자, 시정수. 여기는 닫고 났으니까 없다고 하면 100마이크로, C는 100마이크로, 그죠? R은요? 2kg, 2kg 병렬이니까 1kg. 시정수 계산하면 0.1인가요? 그러면 0.1분의 t 해서 나온 게 5 마이너스 10t. ICT 얼마예요? 초기값 1, 최종값 0 하니까 초기값 1, 최종값 0이니까 0 플러스 1 빼기 0이니까 그냥 1에 2에 마이너스 10t. 그죠? IRT는요? 초기값 2, 최종값 2.5. 2.5 더하기 2 빼기 2.5에 2에 마이너스 10t. 하니까 얼마요? 2.5 마이너스 0.5에 2에 마이너스 10t. 사실은 여기 VCT에 나누기 2 하면, 나누기 2kg 하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공급되는 INT는요? 초기값, 최종값 하니까 2.5, 3 빼기 2.5, 얘 마이너스 10t 하니까 얘는 2.5 더하기 0.5에 얘 마이너스 10t. 자, 이렇게 구하는 연습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이니까 이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험이니까 다 할 수 없는 거고 한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가돈 문제 나오면 초기값, 최종값 해가지고 소급법으로서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서 초기값 하면 얘는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2.5인가요? 초기값을 하면 초기값이 뭐예요? 여기는 t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죠? 1이니까 여기 2.5. 여기 2.5 더하기 0.5. 2.5 더하기 0.5. 2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최종값은요. 얘들이 다 사라지니까. 최종값은 2.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정수는요. 시정수는 t가 0.1분의 t니까 10t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맞네. 그래서 셋 다 맞는 거 찾으면 초기값 3, 최종값 2.5, 시정수 해가지고 맞는 거 딱 하면 답은 이게 4번이 답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초기값 구할 때
중첩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3번 나오는 거예요. 중첩으로 어떻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4를 달라. 4 얘도 전원이라고 해서 중첩을 풀면 요것만 있을 때는 여기에 얼마가 흘러요? 2가 흐르죠, 그죠? 여기 문제를 물었잖아요. 여기 문제 물었으니까 요것만 있으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이쪽을 얼마가 흘러요? 그러면 2가 가나요? 그러면 이쪽에 2가 갈 거고. 수기값인데 개방이어가지고 개방하면 수기값 볼 때 왜 개방이라? 그렇잖아. 전화번인데. 전화번이라고 등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전화번이 0이 된다고 하면 이건 달라. 이렇게 5가 흐르니까 3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중첩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이건 콘덴스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콘덴스 두고 그냥 하세요. 굳이 중첩을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걸 왜 중첩을 해요?